쾅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신 7달째인 수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이었던 남자가 내뱉은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어. 수진의 손은 부르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끄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쫓겨난 이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재벌가의 딸이 임신한 몸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한 달 후 그녀 곁에 나타날 충격적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잠깐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년 전 수지는 25살이었습니다. 대기업 그룹 5성의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지위가 아닌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서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수진 역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수진과 민호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수진은 정말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호 아침 챙기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을 말끔히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죠. 민호는 그런 수진이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둔 내가 정말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수지는 그런 남편이 사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는 채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민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 경영난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리해고를 당했죠. 갑자기 실직자가 된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답이 안 오고 간신히 면접 기회를 잡아도 번번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수지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여보, 괜찮아.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야. 우리 힘내자 이런 식으로요. 수진의 밝은 미소 하나가 민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몇 달이 흘러서 민호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무역회사를 차린 거죠. 하지만 사업이 어디 만만한가요? 첫 해는 완전 적자였고 두 번째 해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호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수진한테 짜증을 냈거든요. 요즘 집에서 뭐 하고 지내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식으로요. 수진은 그럴 때마다 꾹꾹 참았어요. 사실 수진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민호 사업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자기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민호 몰래 아버지 회사의 김 부장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김 부장님은 수진이 어릴 때부터 돌봐준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김 부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모르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어요. 남편의 자존심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잘 되도록 뒤에서 도와달라는 거였죠. 김 부장님은 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남편분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수진의 비밀스러운 도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도운 남편이 나중에 어떤 배신을 할지 말이에요. 김 부장님의 도움은 정말 교묘했어요. 민호 무역회사에 갑자기 큰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민호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 모든 주문이 사실은 수진 아버지 회사와 연결된 협력업체들에서 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을 때 민호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수진아,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어. 이제 정말 잘 될 것 같아. 수진은 남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마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지만요.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자 민호도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수진한테 짜증내는 일도 줄어들고 다시 다정하게 대해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야망도 커져갔어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큰 사업을 해야 해. 민호는 점점 더 많은 투자와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원했어요. 수진은 남편의 욕심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런 와중에 수진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임신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진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내 정체를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민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다고? 민호는 수진을 꼭 안으면서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그 순간 수진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임신한 수진을 위해서 민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김 부장님의 은밀한 도움도 계속됐죠. 수진이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최고의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진이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민호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훨씬 큰 곳으로 이사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모든 게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내 진짜 정체를 밝히자. 더 이상 거짓말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 사업도 안정됐고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김 부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으실까요? 남편분이 진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으실 텐데. 수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민호가 다음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면 모든 걸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때 전혀 몰랐죠.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줄은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민호가 그토록 기다리던 대박이 터진 거예요. 10억 원 규모의 엄청난 계약이었거든요. 민호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민호는 직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큰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온 민호는 수진한테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진도 남편의 기쁨에 함께 웃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공의 맛을 본 민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엄청 늘어났어요. 수진이 임신 7달에 접어들었을 때 민호는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왔어요. 사업 관계자들과 술자리가 많아졌어. 이게 민호의 설명이었거든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몸 상하지 않을까 걱정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민호 반응이 예전과 완전 달랐어요. 사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좀 이해해줘. 수진은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성공해서 바빠진 것뿐이라고 스스로 달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한 여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 강미라라는 분인데 재벌가랑 인맥이 엄청나대. 우리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수지는 그냥 그래? 좋은 분이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민호는 강미라 얘기를 자주 했어요. 미라 씨가 말하는데 미라 씨 덕분에
미라 씨가 소개해줘서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가 미라를 만나러 갈 때는 평소보다 훨씬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고요. 수진이 어디 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어? 하고 물으면 비즈니스 미팅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 강미라라는 여자는 재벌과 관련 인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돈 많은 사업가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성공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대단한 집안 출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였던 거죠. 하지만 민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미라가 자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귀인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단순히 일 때문에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며칠 뒤 수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민호가 강미라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 같지가 않았어요. 민호는 미라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미라는 민호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그 장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수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수진아, 내가 말이 있어.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낸 거예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입에서 나온 말은 수진이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미라 씨 같은 분들과 함께 더 큰 사업을 해야 하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어차피 돈도 없잖아. 양육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강미라를 사랑해. 미라는 재벌가 출신이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민호는 더욱 건방진 말투로 계속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급의 사람이 됐어. 너 같은 평범한 여자랑은 안 어울려. 이해해줘. 수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몰래 도와서 성공시켜준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버린다니. 정말 그게 진심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짐 싸서 나가줘. 새 출발을 해야 하거든.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하지만 민호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미라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가 뭔지도 말이에요. 수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좋아, 박민호.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거야. 수지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순간 돌아서서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사실 나도 재벌가 출신이야. 5성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민호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비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수진아,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실성한 거야? 재벌가 딸이 이런 좁은 아파트에서 살겠어? 정말이야. 내가 너 몰래 내 사업을 도와줬어. 그 모든 계약들이. 그만해.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 안 하려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정말 한심해. 재벌가 딸이면 왜 지금까지 숨겼겠어? 수진이 말하려고 했지만 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정말 재벌가 딸이었는데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고. 민호의 비웃음은 계속됐어요.
수진아,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그냥 평범한 여자야. 나는 이제 강미라 같은 진짜 상류층 여자와 어울리는 남자가 됐고, 수지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민호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수지는 재빨리 전화를 거절했지만 민호가 그걸 봤어요. 아버지, 너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된 거 아니야?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김 부장님이었어요. 수진이 또 거절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봤어요. 김 부장, 너 회사 다니지도 않는데 왜 부장이랑 연락을 해? 민호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혹시 어디 파트타임이라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재벌가 딸이라는 개소리를 한 거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설명해도 민호는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좋아, 박민호.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거야. 민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후회? 내가? 수진아, 정신 차려. 나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야. 후회할 일 따위는 없어. 수진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아파트 아래에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서 수진을 찾고 있었어요. 민호도 창문으로 그 광경을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우리 아파트에?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김 부장이었어요. 수진을 데리러 온 거였죠. 수진은 재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김 부장과 함께 차에 탔어요. 민호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의아해했어요. 수진이가 저런 차를 타고 가네. 하지만 곧 생각을 털어버렸어요. 친척이나 지인 차겠지. 그렇게 수진은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 부장님 차에 탄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거든요. 김 부장님, 이제 그만 숨어 살겠어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김 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회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네, 남편분이 아가씨를 내쫓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하셨어요. 지금 당장 그 남자를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다운 반응이네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한편 민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미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미라야, 드디어 끝났어. 수진이랑 이혼했어. 미라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오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 하지만 미라는 민호 모르게 다른 남자와도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박민호라는 바보 완전히 넘어갔어. 곧 그 사업체 통째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미라의 진짜 계획은 민호와 결혼한 뒤에 사업체를 자기 이름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자 남자를 찾아 떠나는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호는 수진 없는 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미라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 되던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본사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 3건, 그 다음 날에는 5건. 계속해서 계약 취소 연락이 왔어요. 민호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민호는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미라야, 내 인맥으로 뭔가 알아볼 수 있어? 미라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럴게. 알아볼게. 하지만 사실 미라는 재벌가 인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 회사는 거의 모든 거래처를 잃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민호는 머리를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회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민호 사장님이시죠? 저는 오성그룹에서 나온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오성그룹이요? 그 큰 회사에서 왜 저한테? 직접 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본사로 오시면 될까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든 받아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성그룹에서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혹시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가? 민호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내일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호는 오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빌딩을 올려다보며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거래 제안인가? 민호는 온갖 상상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김 부장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김 부장이라는 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같이 보였거든요. 거대한 사무실에 비서까지 여러 명 있었어요. 박민호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호를 맞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작은 곳에 왜 관심을 앉으세요? 김 부장님이 말을 끊었어요. 오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을 민호 앞으로 밀었어요. 이것부터 보시죠. 민호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회사가 지난 몇 년간 맺었던 모든 계약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당신 회사의 모든 성공적인 계약들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김 부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모든 계약들이 사실은 우리 오성그룹과 연결된 회사들과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누군가의 특별한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호 사장님, 혹시 부인분 성함이 이수진 씨 맞나요?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수진 씨는 우리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김 부장님의 말에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이룬 모든 성공은 사실 수진 아가씨가 뒤에서 도와드린 결과입니다. 아가씨가 당신을 사랑해서 신분을 숨기고 결혼한 거죠. 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것도 보시죠. 김 부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건 수진의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그리고 오성그룹 주식 지분 현황까지. 이수진 씨는 오성그룹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딸이에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정말 네, 당신이 내쫓은 그 여자가 바로 우리 회장님의 딸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쫓아낸 거죠. 김 부장님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한다는 강미라라는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의 정체도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민호 앞에 놓였어요. 강미라, 진짜 이름은 김경희. 전과 3범의 사기 전문범입니다. 부유한 남성들을 노리는 결혼 사기꾼이에요. 민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당신 회사의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수진 아가씨의 도움이 끊어졌으니까요. 김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민호 씨, 당신은 평생 만날 수 없는 진짜 보석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오성그룹에서 나온 민호는 완전히 넛이 나간 상태였어요.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수진이가 정말 재벌가 딸이었다고? 그럼 내가.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바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큰일 났어. 수진이가. 하지만 미라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빠,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기 전화를 이렇게 차갑게 끊을 미라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라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민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와 일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연락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미라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사기범 김경희, 일명 강미라는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업가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녀가 재벌가 출신이라고 속여 접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거든요. 수진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호 씨. 수진이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 서명하러 왔어요. 수진아, 나 이제 알았어. 네가 정말로 재벌가 딸이었다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임신한 아내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애는 내가 키우지. 너는 어차피 돈도 없잖아 라고 하셨잖아요. 민호는 그때 했던 자신의 말들이 떠올라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해서요? 수진이 비웃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어요. 돈 없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더 나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바보였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민호 씨, 저는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조건이 바뀌자마자 저를 버렸잖아요. 수진은 서류를 민호 앞에 놓았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받지 않을게요. 제가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민호는 서류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로. 그리고 박민호 씨.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모르셨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수진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수진아, 그럼 너는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거야? 수진이 잠깐 멈춰 서서 뒤돌아봤어요. 네,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고요. 그렇게 수진은 사라졌어요. 민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만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스스로 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수진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해요. 반면 민호는 모든 걸 잃고 홀로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나 재산, 지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민호처럼 조건부 사랑을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민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를 버렸어요.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준 진짜 귀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수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숨겼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신분도 어마어마한 재산도 모든 권력도 내려놓고 평범한 아내가 되려고 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준 거죠. 하지만 민호는 그 사랑의 가치를 몰랐어요. 오히려 조건이 더 좋아 보이는 여자가 나타나자 주저없이 아내를 버렸죠. 임신한 몸으로 말이에요. 결국 민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진짜 사랑도 사업도 새로운 여자도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반면 수지는 비록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진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 상대방이 부자든 가난하든 예쁘든 못생겼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의 화려한 조건에 현혹되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민호처럼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민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실화들을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